예,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계엄 사태 이후에 4일 연속 하락한 데다가 시가총액 코스피에서만 100조 원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오히려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연기금과 금융투자도 매수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수 하락을 이끌었던 것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하락 종목 수는 역대 2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좀 역대 기록에 남을 정도의 투매가 나온 하루였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뭐 뉴스들을 보면 그냥 블룸버그에서 나왔던 오늘 뉴스로 우리나라 시황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정치적 위기가 심화됐다. 그런데 이제 이 메시지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봤던 게, 당국자들이 매일 금융기관들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한국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어떤 불확실성,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좀 부정적인 분석이 많이 있고, 다만 이제 일부에서는 수출 기업들 곧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뭐 환율 효과도 있고 실적 대비 많이 빠진 것도 있고 해서, 또 시간이 지나면 정치와 시장 이슈를 점차 분리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반등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 자체는 상당히 걱정돼. 누가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외국인들은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장중에 나왔던 몇 가지 뉴스들을 보면, 일단 금투세 폐지되는 걸로 이제 확정이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의 빌미가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증시 안정 펀드가 언제 돌아오느냐. 근데 이게 서킷 브레이커가 시점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전 저거 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8% 빠져야 온다는 얘기잖아요. 당일날. 서킷 브레이커는 8% 빠져야 되잖아요. 사이드카는 선물이 5% 빠지는 거고. 그러니까 아니, 그것까지 기다리는 게 말이 되나 싶긴 한데, 다만 이제 과거에 그 KB증권 자료에 의하면 증시 안정 관련된 펀드가 자금이 집행이 됐을 때 반드시 올라갔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빠진 케이스도 있긴 있어요. 예, 그것도 있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연기금과 금융투자가 매수가 들어오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더해지면 대형주가 좀 지수를 버텨주는 그런 영향을 좀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실제로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언제나 우리나라는 특유의 그 있잖아, 만지작거리는 거, 검토만 하는 거, 이게 좀 실행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2차 전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미국 상황 때문에 뭐 미국 투자를 재검토하고 있다 이런 뉴스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급해가지고 트럼프 너는 일단 빠져.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잖아요. 너는 일단 빠지고 우리끼리 해결할게. 뭐 이런 상황이 노출이 돼서 종목별 영향을 줄 만한 뉴스들은 거의 시장에서는 좀 보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번 사안이 그 예전에 이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들 탄핵 때보다 리스크가 크다. 왜냐면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우리나라 수출이 하강하는 이제 사이클에 걸린 거라서 좀 안 좋다, 이런 주장도 일부에서는 제기가 돼서 나오는 뉴스마다 대부분 다 투자자들이 걱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어쨌든 빠지다 보니까 코스피는 2023년 11월에 찍었던 저점까지 빠졌어요. 근데 이걸 달러 차트로 바꿔놓고 오면, 달러 차트로 바꿔놓고 오면 더 갑니다. 2022년 때 찍었던 저점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달러 차트 기준으로는 코스피 지수가 800포인트가 깨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2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코스피 달러 차트가 800포인트가 깨졌다라는 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가 보는 것도 심각하지만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더 심각한 그런 지점까지 내려와 버린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와중에 외국인들이 매수한 거 봐서는 이 정도는 좀 심한 것 같은데, 이런 인식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환율. 예, 환율도 오늘 1436원 정도로 끝났는데, 이거 분명히 개입을 했을 거로 추정이 되거든요. 개입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1% 가까이 급등한 걸로 보여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1450원 넘어가면 또 한번 시장이 또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보통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린 게, 1400원대 초반에서 방어가 되느냐, 1450원을 향해서 가느냐에 따라서는 시장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이게 만약에 1400원 초반이 되면 지수는 2400 정도에서 방어가 되면서 이제 좀 견뎌지는 거고, 저게 위로 가게 되면은 좀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환율이 위로 올라가면서 외환시장, 주식시장이 동시에 좀 압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건, 장중에 외국인들이 별로 안 팔았어요. 오히려 동시효과에 1000억 원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뭐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매수하다 보니까 뭐 계속 매수인데, 개인만 팔았거든요. 예, 개인이 팔았는데, 이게 매도하는 방식이
그냥 있는 대로 막 던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던지었다라는 거는 기본적인 매도 물량도 있지만 저건 아마 신용 관련된 또 스탁론, 신용 하여튼 여러 가지 섞여 있잖아요. 이런 물량들이 완전히 시장가로 던져지면서 물량이 나와서 개인 투자자들이 하락을 이제 주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틀 동안 매도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졌는데 근데 이게 또 시장에서 어떤 이제 포인트가 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보통 이렇게 많이 팔고 나면 이제 신용이 터지면서 주가가 돌아서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 적어도 하락을 유발했던 건 외국인들은 아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요 업종 지수 보면 이게 웬만하면 보통 이렇게 빠지면 하다못해 통신업종이라도 플러스가 나거든요. 근데 오늘은 플러스 난 업종은 아예 없고 뭐 음식료, 통신 이런 것들도 거의 1.5%, 2% 빠졌잖아요. 철강 업종은 무려 10%나 급락을 하는 고려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광범위하게 전반적으로 빠졌다. 이건 어떤 개별적인 악재가 아니라 한국 경제에 대한 어떤 걱정, 그러니까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이 좀 컸다라고 봐야 되고 그나마 대형주는 시가총액 빅4까지는 그러니까 빅5로 넓혀놓고 봐도 버텼잖아요. 근데 그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버리면 굉장히 좀 그 낙폭이 커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게 되죠. 근데 어쨌든 연기금이 맹활약하면서 빅5 쪽의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또는 플러스 만들기도 했지만 증시 전체를 방어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오늘 들어온 수급에 비하면 지수 상황은 상당히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오늘 그래도 1,000억 원 샀어요. 근데 오늘 보면 어떤 게 보였냐면 매도를 줄인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매도하듯이 외국인들 매도 규모는 되게 비슷했습니다. 비중도 그랬고. 근데 매수하는 쪽에서 들어와가지고 물량을 받은 이제 쪽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들이 팔지는 않았다라는 점은 다행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선물과 코스피가 전부 다 2시 넘어가면서부터는 쭉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일부 외국인 투자들은 오늘 하락은 좀 오바다. 좀 과도하게 빠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일단 선물이든 주식이든 사놓고 보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외국인들은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2월 초 들어서 증시 올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아무리 봐도 대만 증시 오늘도 올랐잖아요. 그래서 좀 올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뜻하지 않은 변수가 나오면서 외국인들도 상당히 좀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오늘 장중에는 그냥 계속 관망하다가 뒷부분에서 선물과 주식은 좀 사놓고 한번 또 지켜보자. 그러니까 이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마저 손절하고 막 선물 매도치고 그러면 이제 진짜 힘들어지겠죠. 더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뭐 매매한 종목 보니까 삼성전자 매도 1인데 760억이면 뭐 그렇게 많이 판 건 아니고 하이닉스 1,300억 샀고 방산주들하고 인터넷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포진해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금융주가 오늘 매도에 되게 많았어요. KB금융, 하나금융, 신한지주, 삼성화재, 메리츠금융 이렇게 쭉 금융주 있잖아요. 사실 이게 되게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금융주를 계속 판다라는 거는 금융기관에 대한 매력도가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좀 걱정되는 건가? 이렇게 오버하면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라서 어쨌든 빨리 여기서 증시가 회복되지 않으면 금융주 하락하는 게 또 증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 쪽은 거의 다 ETF고 오늘 워낙 기관이 세게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뭐 그냥 저 시가총액 상위는 웬만하면 다 매수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죠. 뭐 오른쪽에 보면 전부 다 대형주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비차익으로 대형주 골고루 다 샀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역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알테오제, 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이렇게 해서 시총 상위 종목을 외국인들은 좀 뭐 고르게 좀 담는 뭐 업종보다는 이제 종목으로 담았는데 다만 굳이 따져보자면 그 제약바이오하고 2차 전지가 조금 더 비중으로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 2차 전지, 제약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진해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그냥 시가총액 상위 순서 좀 바꿔서 고르게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약간 이제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요약을 좀 해보면 해외 증시 영향은 아직 안 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증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 때문에 다른 나라 증시가 빠진다든가 아직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가 해외 쪽 영향을 주고 해외가 또 우리나라 영향을 주고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어서 좀 해외 쪽하고도 같이 연계지어서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당국이 개입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환율이 지금 1,45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조금 더 부정적인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여기서
어떻게든 좀 버텨지는, 내려가야죠,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정치권 발언이라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주말에 있었던 탄핵 표결에 대한 이제 우려가 좀 제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여권 관계자 뭐 몇몇 의원들이 뭐 찬성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발언만 나와도 시장 확 풀리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의 발언에 따라서 시장이 굉장히 출렁거릴 수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금투세 폐지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이것도 좀 잘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다라는 점은 추가적으로 만약에 더 매수를 해주면 이게 안전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외국인들이 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인식이 될 수도 있어서 이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아시아가 뭐 이렇게 다 올라간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심하게 빠진 나라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0.7% 정도 빠진 거 있고 그런데 뭐 빠져봐야 0.4%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 이랬어요. 예, 코스피 2.2% 후반, 코스닥 5%. 근데 우리하고 비슷하게 맞춰갈 것으로 예상을 했던 대만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이게 참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는 시기에 참 아쉬운 대목인데, 다만 이게 지금 오늘께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께 반영이 안 돼서 오늘은 아마 저게 하단으로 내려갔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보면 코스피 지수가 PBR 기준으로 0.83 정도 나오면 거기서 돌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그 밑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코로나 터졌을 때 0.71까지 간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사실은 웬만하면 돌려야 되는 위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투자들이 너무 장기화되면 정책 자체가 시행이 안 되면 내년도 경제 성장을 뚝 떨어뜨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어떤 기본적인 지지선이나 이런 게 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과거 데이터상으로 보면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대략적으로 0.83에서 여러 번 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시도는 나올 것 같긴 한데, 역시 지금은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재료가 있어서 그 재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또 돌아가는 날 보면서 가늠을 해보되, 일단 과거 데이터상으로 또 이렇게 나온 건 있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모두 기운들 내시고요. 예, 좀 식사들도 잘 하시고, 그러니까 머리도 좀 식히시고, 달들 기운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